대출을 받아서 빌려줬어요. 사람이 돈 앞에서는 또 바뀌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됐었죠.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고. 저는 서울에 살고 30대 사무직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 원금이 4,800만 원이었고 현금률이 30%, 월 변제금이 95만 원, 3년 동안 변제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총 4곳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페이퍼저축은행이랑 SBI랑 SR로운을 2개 대출을 받은 상태에 상환하다 보니까 카드를 계속 사용하게 돼서 현금 서비스 추가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자 140 정도, 그거랑 이제 카드값 별도. 이제 몇 개월 남으신 거예요? 지금 36개월 중에서 3회차까지 납부한 상황이고 개시가 7월인데 9월로 조정 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친구가 주식을 하는데 반대 매매가 된다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신용을 끌어서 주식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구매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미수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강제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팔 의사가 없어도. 근데 그 강제로 팔리는 게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팔리는 게 아니라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하한가로 팔리게 되니까 손해가 너무 큰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돈이 이제 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주식 관련해서 잘 몰라서 그러면 이거를 막고 주식을 팔아서 돈을 이제 돌려줄 수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맞다라고 해서 한 1, 2주면은 돌려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주지를 않고 연락도 안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처음 대출이 1,000만 원이 생겼고 몇 주 안 돼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일도 못하게 되는데 대출금은 있고 매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있고 생활비나 병원비 때문에 어차피 다시 일을 하면 갚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서 몇 달 사이에 3,000만 원이라는 빚이 생기니까 매월 돈을 내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갚아 나가도 이자율도 높고 하니까 카드를 쓰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됐었죠. 어떤 친구였길래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회에서 만나긴 했는데 거의 한 10년 넘게 알고 지냈던 친구였죠. 알고 지냈던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돈 앞에서는 또 바뀌더라고요. 법적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다치고 아프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게 길어질 거고 사회 경험인 구나 이거를 교육비로 생각해야겠다 하고 돈 벌어서 갚아야지 어차피 대출도 내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면서 이제 겹치게 됐죠. 빚을 갚기 위해서 쓰리잡까지 하셨다고? 네, 머리부터 금요일까지 9to6 근무하는 사무직이랑 일 끝나고 나서 상담센터에서 야간에 채팅으로 상담하는 곳에서도 일했었고 주말에는 다 상담센터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잠은 하루에 한 3시간? 몸이 안 좋아지셔서 한번 입원을 하셨다고? 갑자기 복막염 때문에 원인이 확인이 안 돼서 오랫동안 입원을 했었죠. 채무가 늘어났을 때 첫 원인은 선생님의 이유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마음이 좀 어떠셨는지?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죠. 그리고 1,000만 원이 큰 금액이긴 하지만 사람의 연을 끊을 정도의 금액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그거를 갚는 과정에서 투잡, 쓰리잡을 한다는 게 건강이 따라줘야 되는 건데 건강이랑 멘탈이 잘 잡혀야 되는 건데 사람이 싫어지고 하니까 퇴근하는 길에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내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회생을 접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우선 제 주변에 회생 신청을 해서 변제가 끝난 친구가 있어요. 친구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정말 빚이 많은 사람들만 신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받는 월급으로 월 변제를 하고 3년만 고생을 하면은 좀 편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회생 신청하게 되었고 변제를 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돈 안에서 절약해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이 생기니까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죠. 개시 결정 전까지는 좀 어떠셨어요? 개시 결정이 나지 않을까봐가 제일 불안했고 개시 결정 날 때까지는 미납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미납금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지 이런 불안감이 제일 컸어요.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 지름길을 봤었어요. 사실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것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알게 됐고 3곳 정도 상담을 받았었는데 여기가 수임료적인 면이나 상담해 주시는 분의 좀 일처리나 답변 주신 부분이 신뢰가 가서 선택하게 됐어요.
어떤 부분을 좀 검색을 많이 하셨나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랑 유튜브에서 개인회생 관련해서 검색해보고 지름길이라는 곳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가더라고요. 앞으로 변제금은 회사 일을 하시면서 계속 모으실 예정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완전히 개시가 되고 나면은 추가로 또 일을 해서 빨리 좀 갚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죠.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다면 법적인 제도 안에서 도움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고민만 하거나 검색만 하지 마시고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상담을 받은 다음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추천 영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